어서 오세요, 박영호 어르신. 김선아 원장의 환한 미소가 영호를 반겼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얼굴에는 화장이 곱게 되어 있고 목소리도 다정했다. 이곳이 어르신의 새로운 집이에요. 푸른솔 요양원은 24시간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권한 이곳은 3층 건물로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로비에는 화분이 곳곳에 놓여 있고 벽에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뵈러 올게요. 아들 지성이가 영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78년을 살아온 영호였지만 넘어져 다친 후 혼자서는 버거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요리하기도 어려웠다. 잘 가라. 걱정하지 마. 그러나 첫날 밤 10시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도 저편 201호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금반지가.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디 갔지? 낮에 식당에서 만났던 이정의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영호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곧 간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이정의 할머니, 또 그런 소리 하시네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며느리가 해준 금반지. 그만 주무세요. 다른 어르신들 잠 깨잖아요. 약 드시고 푹 자세요. 영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했다. 낮에 본 이정의 할머니는 자기 이름도 또렷하게 말하고 고향 이야기도 생생하게 했는데 치매라니.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다른 노인들을 살펴보았다. 20여 명이 앉아 있었지만 모두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영호의 눈에는 이들의 침묵이 위축됨처럼 보였다. 뭔가 잘못됐어.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호 어르신, 큰일 났어요. 이정의 할머니가 영호를 불러 세웠다. 식사 후 복도에 서였다. 왜 그러십니까? 제 통장에 돈이 없어요. 어제 며느리한테 용돈 보내주려고 했는데.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다. 영호가 들여다보니 잔액이 3만 원뿐이었다. 이상하네요. 분명 연금이 나오실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매달 120만 원씩 들어왔는데. 그때 김선아 원장이 다가왔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제 통장에 돈이. 아, 그 일이군요. 정희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통장 관리를 맡기셨잖아요. 요양원비, 병원비 모두 거기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원장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어르신,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네요. 계약서에 사인하셨는데요. 최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인상도 험했다. 여기 보세요.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정희 할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또 그런 소리 하시네요. 치매가 심해져서 본인이 한 일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최 간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시면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희 할머니가 움찔했다. 영호도 가슴이 뜨끔했다. 저들이 협박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됐습니다, 정희 어르신.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지요. 영호가 정희 할머니를 진정시켰다. 원장과 간호사가 가고 나자 영호는 다른 노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혹시 통장 관리를 원장님께 맡기신 분 계십니까? 박성민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그런데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는 충격을 받았다. 이곳에서 조직적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것도 치매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그날 밤 영호는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2024년 11월 15일. 이정의 어르신 통장 잔액 의심스러움. 원장과 간호사, 치매 운운하며 입막음. 다른 노인들도 같은 피해. 반드시 진실 밝혀내야. 손이 떨렸지만 영호는 계속 펜을 놓지 않았다. 새벽 2시 영호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제발이요, 제 예금을 돌려주세요. 박성민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할아버지, 또 시작이네요. 최 간호사가 성민 할아버지 앞에 우뚝 서 있었다. 덩치가 큰 그는 협박하듯 팔짱을 끼고 있었다. 2천만 원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르신,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런 돈 없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갑자기 최 간호사가 성민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괜히 입 열면 큰일 날 줄 아세요.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요? 아, 아파.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더 힘들걸요. 영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건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재빨리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아 원장이 식당에서 공지를 했다. 어르신들, 최근 일부 분들이 돈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원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치매 증상 중 하나가 망상입니다. 없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거죠. 영호가 손을 들었다. 원장님, 그럼 통장 내역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영호 어르신도 그런 증상이 시작되시나 보네요. 저는 멀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전문가인데 어르신이 뭘 아십니까? 최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영호 어르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격리실로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격리실이요? 정신이 불안정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실이에요. 거기서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영호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약물 치료라니 정말로 미치게 만들 생각인가? 그날 오후 영호는 이정희 할머니를 조용히 불렀다. 정희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 아십니까? 며느리 전화번호는 알아요. 왜요? 이 일을 밖에 알려야 해요. 우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전화를 어떻게 해요? 여기는 휴대폰도 못 쓰게 하잖아요. 새로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부탁해 볼까요? 윤미라 선생님 말이에요. 네, 그분은 다른 것 같아요. 영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 비리를 폭로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날 밤 그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최 간호사, 박성민 할아버지에게 협박. 격리실, 약물 치료 위협. 상황 심각. 어르신 괜찮으세요? 윤미라 사회복지사가 영호에게 다가왔다. 27세의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미라 선생님. 영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미라는 영호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다. 이걸 좀 보세요. 미라가 수첩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이정의 어르신 통장도 확인해 보세요. 분명 이상할 거예요. 미라는 컴퓨터를 켜고 정희 할머니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화면을 보던 그녀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매달 100만 원씩 출금되고 있어요. 요양원비는 50만 원인데. 그것 봐요.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최 간호사가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 간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컴퓨터 화면을 본 그가 화를 냈다. 윤미라.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는 거야? 아, 아니에요.
어르신이 문의하셔서. 영호 할아버지 또 헛소리 하고 다니네. 이제 정말 격리실로 가야겠어. 최 간호사가 영호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놓으세요. 미라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어르신을 왜 이렇게 대해요? 신입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너도 해고당하고 싶어? 해고? 그럼 하세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미라가 당당하게 맞섰다. 최 간호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미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영호가 미라의 손을 꼭 잡았다. 제 손자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박지훈이라고 해요. 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미라는 영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지훈아. 할아버지. 왜 모르는 번호로? 지훈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 요양원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 돈을 훔치고 있다고. 할아버지, 또 그런 소리. 아니야. 증거가 있어. 당장 와봐. 제발. 영호의 절박한 목소리에 지훈이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호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희망이 생겼네요. 네, 어르신. 반드시 정의를 실현시켜요. 1시간 후 지훈이 요양원에 도착했다. 미라가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일이 정말로. 지훈아,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요.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김선아 원장이 나타났다. 지훈 씨, 웬일이세요? 원장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지훈이 통장 내역을 내밀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 끝났어. 영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다. 경찰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2시간 후 푸른솔 요양원에 경찰차 3대가 도착했다. 김선아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이죠? 여기는 요양원인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지훈이 제출한 증거들 때문이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노인들을 정성껏 돌보고. 닥쳐. 그때까지 숨어있던 박성민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내 2천만 원 돌려내. 이 도둑들아. 성민 할아버지. 이정희 할머니도 일어섰다. 제 금반지도 돌려주세요. 분명 서랍에 있었어요.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우리를 바보로 아나. 치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최 간호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다 치매 때문에. 치매는 무슨 치매야, 이 나쁜 놈아. 김영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최 간호사를 쫓아갔다. 요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김선아 원장이 바들바들 떨었다. 잠깐만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다 최 간호사가. 원장님도 이제 그런 소리 하시네요. 최 간호사가 비웃었다. 당신이 다 시킨 거잖아요.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뭐라고? 너 때문에. 둘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며 영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악인들의 말로는 언제나 이런 법이다. 미라가 영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해냈어요. 미라 선생님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훈이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다, 얘야. 이제야 할아버지 말을 믿어주니까. 일주일 후 사건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다. 푸른솔 요양원 원장과 간호사, 노인 재산 5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피해 노인 20여 명, 총 피해액 5억 원 추정.
요양원 내 노인 학대 실태 전면 재조사 착수. 영호는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한 것이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어르신 한 말씀 해주세요. 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 이용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새로운 요양원을 찾고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곳으로요. 미라가 옆에서 말했다. 제가 운영하는 새 요양원에 오세요. 어르신들을 정말 가족처럼 모실게요. 정말입니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요양원을 차리기로 했어요.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 후 모든 노인들의 재산이 되돌아왔다. 김선아와 최간호사는 각각 3년형을 선고받았다. 영호는 새로운 요양원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그리고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이렇게 마무리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